은퇴 전에는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하고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줄은요. 직장에 있을 땐 언제쯤 그만두나, 은퇴하면 드디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겠지 하며 자유를 기다렸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그 자유가 마냥 달갑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데 그 시간도 두어 달이 지나니까 갑자기 하루가 너무 깁니다. 누군가는 말하더군요. 은퇴 후의 진짜 문제는 돈보다 시간과 정체성이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부하 직원도 아니고 부서장도 아니며 더 이상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퇴직자 혹은 전직 누구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름 대신 타이틀이 사라지고 나니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혼란을 겪는 건 비단 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1.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제 뭘 하라는 거죠? 마이너스 정년 퇴직 후 공허함에 빠진 김 과장 이야기. 김상진 씨 62세는 대기업에 30년을 몸담은 품질관리 부서의 과장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후배들 사이에선 존경받는 선배였죠. 하지만 정년 퇴직 후 한동안은 낙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시간은 많은데 쓸 데가 없는 느낌이랄까요. 김 씨는 처음엔 아내와 여행을 다녔고 골프도 배우고 텃밭도 가꿔봤습니다. 그런데 3달, 길어야 6달이 지나니 일상이 지루해졌습니다. 특히 자신이 사회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우울감까지 왔죠. 결국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어르신 대상 컴퓨터 강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배우고 가르치며 조금씩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교훈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다시 배우고 나누는 삶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이래서 손을 뗀다고 인생까지 멈추는 건 아닙니다. 2. 연금만으로는 못 버텨요. 자영업 도전 후 눈물 쏟은 박 부장 이야기. 박재호 씨 64세는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부장으로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도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니 지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생활비, 자녀 결혼 준비, 건강검진, 경조사비 등으로 매달 돈이 빠져나가더군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지내려니 하루하루가 불안했어요. 그래서 커피숍이라도 차려야겠다 싶었죠. 그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 동네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1년도 안 돼 폐업하게 됩니다. 상권 분석 부족, 경험 부족, 체력 문제까지 겹친 탓이었습니다. 남은 건 줄어든 통장 잔고와 자존심 상한 마음이었죠. 결국 그는 한 비영리 단체의 시간제 행정보조로 일하며 조금씩 재정과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월급은 크지 않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사회적 역할이 다시 생겼습니다. 교훈 은퇴 후 창업은 신중해야 합니다. 경험 없는 자영업은 위험하며 무리한 도전보다 작게라도 수입 역할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3. 부부 사이에도 거리감이 생기더라고요. 마이너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기는 갈등. 이정숙 씨 61세는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다 남편이 먼저 은퇴하고 1년 후 본인도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처음엔 둘이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지만 곧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은 각자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일상이 분리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지더라고요. 설거지 순서, TV 채널, 대화 주제 등 별것 아닌 문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더 험악해졌습니다. 결국 부부는 함께 노후 설계 강좌를 듣고 서로의 역할과 생활 루틴을 조정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하루 3시간 자원봉사를 하고 아내는 요가를 배우며 각자의 시간도 확보했습니다. 교훈 은퇴 후 부부는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사이가 아닌 적절히 거리를 두고 존중하는 사이가 되어야 갈등이 줄어듭니다. 부부 모두가 각자의 시간과 역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을 위한 3가지 준비 포인트. 1.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자. 직장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채울 새로운 역할이 필요합니다. 취미든 봉사든 교육이든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다시 만들면 우울감도 줄고 삶의 의미도 커집니다. 2.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확보하자. 큰 돈보다는 꾸준한 생활비, 보안용 수입이 중요합니다. 시간제 근로, 온라인 판매, 강의, 재능 나눔 등으로 소득과 자존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3. 관계 재정비는 필수다. 은퇴하면 부부, 자녀, 친구와의 관계가 다시 정리돼야 합니다. 특히 부부는 대화와 역할 분담, 각자의 개인 시간을 어떻게 가져갈지 미리 조율해야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선. 은퇴는 했는데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면 이미 당신은 새로운 삶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은퇴란 젊은 시절 못했던 꿈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그러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주 작은 첫 걸음이라도 내디뎌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인생 2막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은퇴는 했는데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은퇴 이후 삶의 공백과 그 해법에 대한 현실적 분석. 서론 평균 수명 85세 시대, 은퇴 후의 삶이 더 길다. 2025년 현재 한국의 기대 수명은 85세를 넘어서고 있으며 은퇴 시점은 대부분 60세 전후입니다. 이는 약 25년 이상의 은퇴 후 기간이 남아있다는 의미이며 그 시간은 단순한 노후가 아니라 제2의 인생이라 불려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긴 은퇴 후의 시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없이 퇴직을 맞는 사람이 많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쉬겠다는 마음가짐만으로는 은퇴 후 삶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퇴는 소득 단절, 정체성 상실, 관계 재정립, 건강 리스크 등 다양한 사회심리 경제적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가장 흔하게 겪는 3대 문제. 1. 정체성의 상실. 직장인은 대부분 직업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에는 이 정체성이 사라지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울감, 무기력, 사회적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12년 차의 남성 노인 우울증 비율은 통계청 조사 기준 일반 노인의 2배 이상입니다. 2. 시간의 공허함과 목적 상실. 현업에서는 스케줄, 미팅, 프로젝트 등으로 하루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구조가 무너지고 하루 24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계 없는 생활은 건강 악화, 인간관계 단절, 무계획 소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활기 없는 삶, 의욕 없는 노년기가 고착화됩니다. 3. 경제적 불안정. 은퇴 후 소득의 대부분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저축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대 수명 증가와 물가 상승, 의료비 지출 증가는 실질 구매력 저하로 이어지며 실제 은퇴자의 절반 이상이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응답합니다. 국민연금공단 2024. 은퇴 후 삶을 위한 실질적 3대 대응 전략. 1. 제2의 정체성을 설계하라. 단순히 놀면서 지낸다는 사고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은퇴자는 스스로에게 새로운 역할론과 사회적 의미 미닝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활동, 자원봉사, 평생교육, 재능기부 등은 대표적인 경로입니다. 특히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연결되는 구조가 이상적입니다. 2. 부분 소득원 확보를 고려하라. 은퇴 후에는 일정 수준의 생활비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액이라도 꾸준한 수입원이 심리적 안정을 가져옵니다. 예시간제 근로, 온라인 강의, 전문 자문, 중소기업 재취업, 공공기관 시니어 인턴제 등. 또한 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료 세금이 오를까?에 대한 사전 분석도 필요합니다. 3. 부부 및 가족과의 관계 재정립. 은퇴 후 부부가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생활 리듬 차이, 역할 분담, 불균형, 경제적 불안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원인입니다. 은퇴 전부터 가족 간 노후, 라이프 스타일 협의가 중요합니다. 또한 각자만의 시간, 개인 공간,
취미를 확보해주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 분석. 사례 기업 퇴직 후 지역 평생교육 강사로 전환한 62세 남성. 직장 퇴직 후 우울감에 빠졌으나 스마트폰 활용법 강사로 활동하며 자존감을 회복. 월 3,050만 원의 소득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연결도 강화됨. 사례 연금에만 의존하다 생활고에 처한 65세 여성. 퇴직금 대부분을 자녀 결혼과 생활비로 소비, 이후 물가 상승으로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짐. 온라인 쇼핑몰 상품 등록 도우미 아르바이트로 재도전 중. 사례 부부가 동시에 은퇴 후 갈등이 심해져 심리상담을 받게 된 부부. 아내는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으나 남편은 하루 종일 간섭으로 느껴 분쟁. 상담 후 부부 각자의 개인 프로젝트를 갖게 하며 갈등이 완화됨. 결론.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재설계의 시간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면 방황하고 후회하지만 제대로 계획하면 제2의 전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시간표를 다시 짜는 것이다. 경제적 준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연결, 정체성 재설계, 건강한 일상 루틴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준비한다면 은퇴 후 25년은 두려움이 아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